자, 우리가 이제 아까가 아니라 예전에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조건문. 그죠? 그럼 조건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했어요? 뭐 age가 예를 들어서 20이라 했을 때 만약에 age가 뭐 20살 이상이면 뭐 얘는 성인 나이다. 성인.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다. else 해가지고 뭐 미성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미성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adult age 해가지고 뭐 여기다 age 값 받았었잖아요. 그죠? 방금. 그래서 얘도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인 나이냐 성인 나이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성인 나이면 return true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줬어요? return false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요 else 안 써도 된다 했죠. 왜냐면 어차피 함수라는 건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age라는 값이 성인 나이인지 미성년 나이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adult age 한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그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실행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코드를 우리가 조건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코드가 몇 줄이야? 하나, 둘, 세 줄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라는 거는 참고로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거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짧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짧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사망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망연산자 같은 경우는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건 if 한 다음에 조건 들어간 다음에 else 한 다음에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참인값이에요. 참인값.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면 이걸 한 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true라는 게 참인 결과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조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참인 결과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평가를 합니다. age가 20살 이상이냐 그러니까 참이면 true를 주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else 해가지고 여기다 뭘 쓴다? false가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로 평가해서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연산자는 참고로 중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복합적인 조건문을 써야 된다 하면 그냥 if, 그 다음 elif, else를 쓰는 게 훨씬 더 베스트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수에 대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number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5가 들어왔대. 그럼 5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rs라는 변수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짝수. 그러면 짝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number라는 녀석을 뭘로 나눴다?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참인 결과인 것을 여기다 이제 rs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false 이렇게 false가 아니라 홀수라는 값을 담아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print라고 해서 여기다가 f rs 그 다음에 r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가 홀수이기 때문에 거짓인 결과가 여기에 담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연산자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조건문 개념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안 써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맨 앞에는 참인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else 뒤에는 거짓인 결과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짓이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이 리턴에는 뭐다? 거짓인 결과가 들어가는 거고,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참인 결과가 리턴에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사막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첩된 사막연산자는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하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 너무 복잡한 조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if, else를 이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가독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막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